가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는데도 숨이 막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쌓여있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큰 자극으로 다가와지는 거죠. 여러분의 에너지 바디 상태가 좋음, 적당히,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를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나쁜 상태에서는요, 매일매일 숨이 막히고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이 평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가는 게 내가 정말 실제로 치열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너무 치열하다고 느끼고 비극적이라고 느끼고, 여러분들 마음에 목소리가 있다면 내 마음은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거나 또는 더 이상 다를 대로 닳고 상처받을 대로 받아서 나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가 없는 무미건조한 돌멩이가 돼버렸어. 또는 나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발작을 하게 되고 과민 반응을 하게 되고 히스테릭한 소리를 지르게 되고 폭력성을 드러내게 되고 자해를 하게 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고 누구도 나쁘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나쁜 가능성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리플레이가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떠오르는데 그게 마치 환각처럼 환청처럼 귓가에 아른거리고 잠잘 때도 계속 악몽을 꾸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안 좋고 날씨가 나쁘면 나쁜 대로 기분이 안 좋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끔찍하게 안 좋은데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속에 깊이 깔아앉아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그런 느낌이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점점 호수 밑으로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도 기분 좋거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요 근래에 계속 없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고통뿐이다. 이거 정말 제일 안 좋은 상태예요. 이 중에 70%만 해당해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 상태가 한 번씩 와요. 이거를 슬럼프, 번아웃, 무기력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 바디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고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라 여러분들 몸이 너무 아프면 입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 바디가 너무 심각하게 망가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생각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요. 감정 패턴도 고장나버려요. 피해망상 생기고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선을 넘어가면 나중에 회복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정상생활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 중단을 해요. 만나는 사람들 다 중단하고 사회생활 하던 거 다 중단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세상의 외부 에너지로부터 본인을 떨어뜨려놔요. 여러분들 육체가 병에 걸렸을 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어떤 독소를 흡수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것들을 배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에너지 바디가 정말 한계치까지 망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복구하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바로 히키코모리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감정들이 막 새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출을 하고 다시 우겨 넣을 수 있는 감정들을 우겨 넣을 수 있는 상태까지 조금 비운 거예요. 계속 생성은 되고 있지만 자, 한번 그렇게 히키코모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은요 괜찮아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다 비운 게 아니라 조금만 비운 거여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또 낮에는 괜찮았다가 밤에는 안 괜찮았다가 3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크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또 괜찮아지면 돌아다니고. 근데 그 중에서는 이 히키코모리 시즌을 통해서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감정을 느끼고 배출하는데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 계속 맴돌면서 실시간으로 나쁜 감정을 더 만들어내는 거야. 나는 인큐베이팅을 했어. 세상으로부터 단절을 시켜놨어. 근데 내 안에서 나쁜 감정이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오히려 현실 도피라고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내가 정신없이 바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내가 혼자서 내 마음을 마주할 때 내가 자꾸 나쁜 감정을 더 많이 만들어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히키코모리 모드로 있는 동안에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나쁜 감정들을 자꾸 배출하긴 했는데 내가 감정 패턴을 교정하는 부분들을 몰라서 감정 패턴을 교정하지 못해서 겁쟁이가 됐어. 살만은 해졌는데 섣불리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바뀌고 사회생활을 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젠 겁이 나. 또다시 그렇게 내가 망가져 버릴까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진 채로 태어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에너지 바디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모두에게 감췄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지. 모두가 그 주기만 다를 뿐, 그 강도만 다를 뿐, 이 저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점을 찍고 못 올라오는 분들도 훨씬 많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거 우리 뭐라 불러요? 감정 기복이라고 부르죠? 다룰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는데도 숨이 막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쌓여있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큰 자극으로 다가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나쁜 상태는 뭐냐면, 가끔씩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하지만 때때로 기분이 좋고,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한순간에 기분이 확 나빠지고, 한순간에 세상이 막 지옥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너무 용감했다가 어쩔 때는 너무 불안하고, 어쩔 때는 내가 너무 겁쟁이 같고, 내가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는 화기애애하게 정말 신나게 잘 놀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쟤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애들이 사실 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내가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하루 중에서도 감정이 엄청나게 밑바닥으로 확 꼬꾸라치면서 기복이 정말 오락가락하고, 운이 좋게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다가 할지라도 그만큼 반동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또 바닥을 치면서 며칠 동안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자면은 반반으로,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 근데 이게 또 가끔씩 인생의 즐거움이나 희망이 있어서 또 섣불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자주는 못해. 근데 죽을 만큼 힘들어. 그래서 막 눈물도 많이 나고, 상태가 오히려 최악으로 가면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냥 하나의 돌멩이, 하나의 시체야. 근데 상태가 정말 진짜 위급한 상황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쁘면 그래도 감정적이에요. 울고 짜증내고 나중에 가면 기운 없어서 그것도 못하거든요. 더 이상 낼 기운이 없어. 왜냐면은 분노보다 더 낮은 파동이 무기력이고, 슬픔이고, 슬픔보다 더 낮은 파동이 정말 이제 나오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시체야, 시체. 그냥 누워있어, 계속. 울지도 않아. 감정이 뻐석하게 메마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적당히 나쁜 상태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적당히 나빠도 굉장히 고통 수치는 높아요. 여기서는 제법 기복이 있어. 그래서 뭔가 희망 고문 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내가 다 내려놓고 세상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이런 상태. 즉, 에너지 바디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쌓여있지만 아직까지는 저장 공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기쁨을 쬐끔은 느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왜 그러냐면 현실 도피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깨어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들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드니까 이 퓨즈를 끄기 위해서 자꾸 자는 거예요. 현실에서 로그아웃 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 자꾸 자요. 의지는 곧 에너지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은 건요, 진짜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생존 본능은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음식을 먹은 게 없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게 기본적인 생존 본능인데, 지금 에너지 바디에 의해서 생존 본능까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에너지 바디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우울해도 배고픔을 이겨본 적은 없어요. 먹는 거 못 참아. 근데 이제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많이 먹기도 해요. 근데 진짜 상태가 정말 심각하면요, 식욕도 안 들어요. 왜냐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 에너지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옛날에 저 그랬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지금 그러고 계신 분들은 채팅도 못 쳐요. 채팅 쓸 의욕이 없어. 그리고 그 정도로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쩌면 제 강의를 클릭하고 들어오는 게 너무 힘겨웠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야지라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거든. 그 정도의 의지가 지금 만들어지기 힘든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괜찮아진 거예요. 채팅을 쓰잖아 무려. 왜냐면 채팅을 쓴다는 거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저와 교류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정도로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좋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를 몰랐는데 그 시기를 거쳐온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기 저 없이 거쳐왔다면 아실 거예요. 수도꼭지 틀기 정화 방법을 안 상태에서 그 시기를 지나오는 거랑, 수도꼭지 틀기 정화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살려고 발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들 막 느끼고 곱씹고 증폭시키다가 얼기설기 쬐끔 숭퉁 트일 정도만 비우는 건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이 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 과정에서. 너무 고역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정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망치지 말려고 하는 게 최악의 상황에서 정화하는 건요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아져요. 여러분들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외면했던 감정들을 다시 압축해놨던 것들을 풀어서 느끼고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과정이거든요. 하다 보면은 안 불편하고 능숙해지는데 그 하다 보면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것들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가 이게 그나마 가장 쉬워서예요. 이게 가장 빨라서예요. 여러분들 천천히 느끼면요, 천천히 찔끔씩 느끼면요 진짜 오래가요, 불편한 감정이. 근데 한순간에 강렬하게 확 인정해서 확 느껴버리고 제대로 배출해주면 1분 만에 그 감정이 비워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일순간 비워졌을 때 빠르게 감정 패턴 교정하면 그 감정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기 정화법을 알려드리는 게 이게 가장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과정이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고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바디 상태가 적당히 나쁜 분들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조울증, 우울증, 이게 나쁜 상태고요. 정말 최악은요,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침대에 누워만 있는, 씻지도 않고 핸드폰 하는데도 의지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정말 지금 시급하고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 계시다면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주무시고 너무 많이 자지 말고 햇빛을 보세요. 산책을 나가면 좋은데 산책도 나가기 싫을 거야? 창문을 열고 낮에는 햇빛을 보세요. 밤에는 자세요. 밤에는 깨어있지 마. 왜냐면 밤에는 감정이 더 민감해져서 더 우울해져요. 일부러 정화하고 싶으면 새벽에 깨도 돼. 근데 내가 너무너무 우울해. 그러면은 밤에는 반드시 자야 돼요.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더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태다. 히키코모리 모드다. 너무너무 의욕이 없고 그런 상태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채팅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반드시 해가 지면 자세요. 9시, 10시에 자세요. 그 이후로부터는 너무너무 우울해져. 그리고 의욕이 너무너무 안 생기면, 근데 머리 아픈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편안한 것들을 보세요. 강아지 영상, 자연 영상, 시골 산골에서, 외국 시골 산골에서 살아가는 어떤 브이로그인데 말 안 해. 그 사람 막 화려하게 꾸미거나 대단히 부자도 아니야. 그런 거 보면은 초라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그 편안하게 힐링하는 그런 것들이죠.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그 자연의 그것들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머리 비우는 용도로 봐. 왜냐면은 뭘 안 보면 온갖 생각들이 나면서 그래요. 그래서 수도꼭지 틀기 정화를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자꾸만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에 본인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커튼이랑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해라도 봐. 더 좋은 건 나가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때 자연 식물들이 더 많이 보이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의지가 올라왔어. 그러면 제 강의를 보면 돼요. 제 강의를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회복한 거야. 그때부터는 그냥 내 강의를 보면 돼. 혼자서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할 정도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강의를 보면 돼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의지가 생겨서 그럼 수도꼭지 틀기를 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날 불편하게 할 만한 걸 보면 안 돼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는 오히려 이제 건강한 것들을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 건강한 몸하고 건강한 에너지 바디는 또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극적인 거 먹는 건 알아. 일어났을 때 아침에 한 끼 정도는 과일을 먹어주세요. 자연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준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여러분들의 육체와 에너지 바디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또 에너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하루 한 끼 정도는 여러분들 빈속에 들어가는 게 흡수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때만큼은 신선하고 햇빛을 많이 본 과일과 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대지의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끼니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또 뭐 너무 제한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들도 같이 먹어줘도 돼요. 우울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에너지 바디 상태 체크하기 위해서 에너지 바디 상태 좋음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에너지 바디 상태 체크하기, 그냥 여러분들 편안해지고 사는 게 즐겁고 재밌고 작은 걸로도 기쁘고 들뜨고 운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 그냥 이유 없이 좋다 그러고 착하게 보고 예쁘다고 하고 잘생겼다고 하고 여유가 생기고 나 자신이 사랑스럽고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작은 기분 좋은 일 하나로 기분 좋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바디와 차크라 상태들이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